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자, 페이지 276페이지. 자, 요 PDF 화면하고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신용공부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이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법은 신용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거, 그리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그다음에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하자는 거냐? 건전한 신용질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확립. 자,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하자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시험에서 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이 아니고 이래서 신용 정보를 뭐 최대한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신용 정보 이 업계를 확대한다, 이런 개념 나오면 그게 오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해서 국민 경제 이바지에 그 의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정보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교재는 여러분들 토탈 지금 우리 276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좀 이게 거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78페이지까지 약 5가지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정보는 자, 1번에 우리가 식별정보라 불러요. 자, 간단하게 식별정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특정 신용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개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개인정보도 그렇고 신용정보도 마찬가지인데 죽은 사람, 망자죠. 이 죽은 사람은 우리 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걸로서 자, 어떤 정보냐? 여러분들 성명, 자, 이름이죠. 그리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주민번호가 있어요. 자, 주민등록번호. 만약에 외국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인도 등록번호 있죠? 자, 그런 것도 다 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권번호라든가 운전면허증 정보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요거 만약에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 기획재정부령 또는 뭐 총리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답 처리 가능하겠죠. 자, 요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법령에 따라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이 돼야 돼요. 식별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그리고 디귿번. 개인의 신체 일부 특징을, 이래서 지문이라든가 여러분 홍채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된 문자, 번호, 기호, 어쨌든 이런 걸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걸 우리가 식별 정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우리 2번 보시면 이번은 기업이에요. 자, 기업 및 법인의 정보로서 이것도 우리가 식별 정보가 되는데 여러분 상호 및 명칭,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라든가 그런 거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본점이라든가 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 이거의 주소죠. 자, 그리고 업종 및 목적. 예를 들면 뭐 개인 사업자다 그럼 일반 음식점인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업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 식별 정보. 뭐 여러분 개인 식별 정보 대표적인 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핀번호 같은 거 있죠. 보통 은행권에서 8자리에서 4자리, 그러니까 4자리에서 8자리 그럼 핀번호 같은 것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서는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법인 등록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읍번. 자, 요 위에 나온 거 기업과 미음과 유사한 정보로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이 과목에서는 법령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그 속이는 걸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대통령령인데 기획재정부 장관령이라든가 아니면 총리령이라든가 이렇게 싹 바꿔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다 보면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서로를 바꿔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속이기 좋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식별 정보를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있겠죠. 그 거래 내역을 통해서 신용정보 주체의 어떤 거래 내용을 판단하는 정보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1번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이 신용위험은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위험은 채무불이행위험입니다. 자, 다음 각각의 거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인데 먼저 기억번 은행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자, 여러분들 신용공여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들 융자입니다. 바로 대출이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급어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어음 매출하는 거, 매입하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넓어요. 자, 이런 신용공여. 그 다음에 니은은 여전법이죠. 자, 어떤 캐피탈사, 우리가 흔히 우리 뭐 무슨 캐피탈 있잖아요. 그런 캐피탈사를 구율하는 게 바로 여전법입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 보통 4개 정도가 여기 여전법 해당을 받거든요. 자, 여기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 대여 및 할부 금융. 여러분 시설 대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리스입니다. 리스. 어떤 기계라든가 장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 받는 거죠. 그리고 할부 금융.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 살 때 우리가 보통은 물론 자동차 판매 금액 전체를 주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게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년 할부, 5년 할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캐피탈사를 중간에 껴서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돈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할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죠.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금 그런 서비스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거를 우리가 현금 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죠. 자, 요거는 단기 카드 대출로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카드론이라고 해갖고 좀 길게 쓰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장기 카드 대출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다 거래 내역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2009년 2월에 실시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자, 여러 가지 신용공여.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에는 6개 금융업이 따로따로 있어요. 법이. 근데 그게 하나로 통합돼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일명 이걸 우리가 자통법 그러거든요. 자, 거기서 보면 여러분 주식 같은 거 있죠. 증권사. 그래서 증권사에서 신용 공여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주식을 빌려주기도 해요. 자, 신용 대주. 아니면 우리가 증권사에 예탁금을 넣죠. 그럼 그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디귿에서 말하는 우리 신용 공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하죠. 1993년도 우리 김영삼 정권 때 시행된 법률이죠. 자, 여기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예를 들어 뭐 정기예금이냐, 정기적금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기간, 뭐 3년 만기, 그 다음에 1년 만기 쭉 있겠죠. 그리고 금액, 그리고 금리 등에 관한 거 역시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번에 보험업법에서도 규정되는데 여러분들 보험할 때도 여러분들 그 보험 상품의 종류가 있죠. 뭐 종신이냐, 정기냐 등등등등. 그리고 기간, 뭐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거 있겠고 보험료. 자, 그리고 계약에 관한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약자에 관한 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질병 정보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자, 이 지급에 관한 정보. 이게 다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4번 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어떤 금융투자 상품. 자, 요거는 여러분들 크게 증권과 파생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거의 종류, 다른 매매 명세,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보수, 뭐 판매 보수,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운용 보수 이런 거에 관련된 정보 이것도 다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5번은 역시 제46조 일반 상행위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여기에서 상거래의 종류라든가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자, 그리고 앞에서 본 거와 유사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자, 여기도 역시 대통령령이라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 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래 내용은 어떤 과거라든가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 그 다음에 신용도는
그 현재 시점에 어떤 신용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없이 잘 거래를 잘 이행해 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이런 걸로써 그 사람의 신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의 예시는, 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자, 돈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대의변제. 대의변제는 이런 거죠. 채권자 대신해서 대신 갚아줌으로써 채권자가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게 바로 대의변제입니다. 자,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이게 바로 이제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자, 구체적으로, 자, 2번 보시면 뭐냐? 2번의 기억번. 금융거래 등은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했대요. 여러분들 그 일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혹시 남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신분증을 탈취해서 이걸로 뭐 스마트폰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만든다든가. 자, 이게 바로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의 정보 이용해서, 자, 신용카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거 개설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명의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우리가 보험 사기라든가,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자, 요즘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명 보이스 피싱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스미싱, 파밍,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걸 비롯해서 사기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자, 금융거래 등 상거래 상대방에게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했대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에 은행에 예금하면 그 잔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주는 확인서가 있어요. 예금 잔고 증명서라 부르거든요. 다른 말로 잔액 증명서, 뭐 잔고 증명서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계약 같은 거 할 때 또는 거래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신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 잔액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자, 잔액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위조해서 뭐 10억, 20억 이렇게 위조한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번,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어떤 운영 자금을 쓴다고 대출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그 돈 갖고 주택을 구입했어. 이런 게 바로 용도의 어떤 유용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라든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피보험자의 어떤 그 질병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뭐 거짓을 했다거나 그래서 부정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거, 이런 예가 되겠고요. 자, 역시 미음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자, 요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분에 대한 신상에 관한 정보, 이런 게 다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자, 역시 마지막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계속 공통사항입니다, 여러분들.